자, 그 플라톤 시대와 달라진 형태, 이 주체 해석학 118쪽에 보면 어떻게 달라졌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의 배려는 신분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부과되었다. 그렇죠. 플라톤 시대의 알키비디아스 책에 나오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보면 귀족자들이 주로 정치에 나가기 전에 자기를 배려하는 것, 이런 걸로 규정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걸 자기 배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여기 자기의 배려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고 자식이 자신을 목적으로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제정 시기에 보면 119페이지 보면 로마 제정 시기에 보면 자기의 배려의 대상이자 목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자기의 배려라는 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넘어갑시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양생술과 무슨 자기를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절차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의 입문에서 사람들이 무슨 그 성인으로서 이 사회를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자기의 배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12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의 배려라는 게 적어도 플라톤의 대화, 저희 알키비디아스는 젊은 시대에 많이 집중이 됐다면, 이게 전생에 젊던 늙었던 전생에 걸쳐서 모든 생에 걸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자기 수양과 같은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술과 관련돼 있으니까 자기를 치료한다는 의미가 부과되고, 뭐 이제 그런 이 영혼의 문제 같은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5페이지에 보면 의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의학과 굉장히 밀접해져서 자기를 건강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됐고, 의학적 수술로 인식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 학파라는 건 영혼의 진료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1982년 2월 17일의 강의에서 보면 278페이지인데, 이게 점점 새로운 형태로 변해가는, 그래서 통치 행위와 관련되는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시대 때로 들어온 거죠. 280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변했냐면, 첫째로 의술과 연결되어 있고, 둘째로 정치적인 통치와 연결되어 있고, 셋째로 자기 자신의 통솔과 통치라는 항해술의 모델과 연관되어서 자기의 배려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통치, 의학, 타자의 통치를 철저하게 구분하게 되는 16세기 이르기까지도 이 항해 은유의 역사는 실제로 재발견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들을 어떻게 인생을, 왜 우리가 보통 뭐 인생은 뭐 항로 같고 배를 타고 어디 간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던 다 5세기 이후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기독교 모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287페이지에서 플라톤 모델과 기독교 모델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잠깐 보고 갑시다. 플라톤 모델, 286페이지 플라톤 모델, 이게 이제 알키비아데스, 초창기 알키비아데스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무지에 대한 무지의 발견이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자기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일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모델에서는 뭐예요? 기독교 모델의 특징이라는 게 뭡니까? 내면의 환상을 그려내고 하느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외부적인 유혹들을 전부 물리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좀 다르죠. 플라톤 시대의 자기 배려와 이 기독교 5세기 이후의 기독교의 모델은 다른 거죠.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텍스트가 되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깨닫는 것이 성서를 읽고 깨닫는 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포기. 예전에 자기 포기가 아니죠.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남과의 관계. 그러니까 양생술, 가정관리술, 그다음 연애술, 이런 게 중요한데, 이 288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자기 배려가 시작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모델에서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 포기라고 하는 건
자기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남겠어요? 응?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290페이지에서 보면 플라톤주의 모델, 그 다음에 헬레니즘 모델, 기독교 모델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기 배려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모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적인 모델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 실천이 많이 사장된 거니까 그거를 새롭게 발견해내자는 겁니다. 요 자기의 테크놀로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테크닉이 작동됐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서 조금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얘기는 비슷해요. 이 책이라는 게 이제 이 책이 33쪽부터 자기의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왜 내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후코가 36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 가지의 테크놀로지, 통치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산의 테크놀로지, 두 번째는 기호 체계의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권력의 테크놀로지, 네 번째는 자기의 테크놀로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의 테크놀로지는 그건 막스 자본론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기호 체계는 무슨 담론 이런 얘기를 주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권력의 테크놀로지는 무슨 훈육적인 권력, 통치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는 네 번째 연구 목적은 이런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하는 거다.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뭐 사실 근데 뭐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얘기를 쭉 하다가 자기의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어디쯤 가면 새로운 얘기가 나오냐면 알키비아데스 얘기 나오고 뭐 자기의 배려 얘기 나오고 그다음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인 야심과 교육 문제 얘기 나오고 뭐 비슷한 얘기를 여태까지 쭉 하다가 51페이지에 보면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자기 자신을 읽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에 자기 자신의 배려라는 문화 속에 글쓰기는 중요했다. 배려의 중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글쓰기로서 여기에는 독서를 위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몇 자 적는 일, 논문을 쓰고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편지를 쓰는 일, 자신이 필요했던 진실을 자신에게 재활성화할 목적으로 기록하는 작업 등이 포함된다. 세네카의 편지는 이러한 자기 연마의 한 모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벌써 플라톤적인 모델이 아니고 플라톤 이후의 헬레니즘 모델. 우리가 주체 해석학에서 봤죠. 세 가지 모델 시대를 구분을 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플라톤 모델, 그다음 중간에 한 1, 2세기의 그 헬레니즘 모델, 그다음 4, 5세기의 기독교 모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긴 지금 뭐냐면 글쓰기 모델 얘기하고 세네카 얘기를 하는 거는 두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보면 자기란 그것에 대해 쓸 무엇, 글쓰기형의 주제 혹은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막 일기 쓰고 글 쓰고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관하에 쓰는 작업은 종교개혁이나 낭만주의에서 탄생한 그 특색이 아니며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오래된 서양 전통의 하나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 나는 하버마스 생각이 나요. 그 하버마스가 썼던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을 보면 챕터 2장 정도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인문학적 공론장이 나중에 정치적 공론장으로 발전 확대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인문학적 공론장이라는 게 주로 사롱에 모여서 그림이나 음악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생활의 영역에 들어오면 일기 쓰고 무슨 독서하고 그런 전통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주로 17세기 정도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기 쓰고 독서하고 하고 편지 쓰는 게 굉장히 유행됐고 그게 나중에 18세기가 되면 무슨 신문이나 잡지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후코는 이 책 자기의 테크놀로지라고 이 책 52페이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세네카 시대 때 생겼다는 겁니다. 세네카가 주로 그 편지를 많이 썼대요. 그게 자기의 배려에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사실은 이런 주제는 하버마스하고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해보면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7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때 다시 이제 여기는 그 주체 해석학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있어요. 주로서 4, 5세기 이후에 세네카, 프루타쿠, 에피테도스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때는 조금 우리가 했던 거지만 이 자기를 배려하려면 정치와 결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배려는 만인이 전생의 전반을 통해서 익혀야 될 생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은 동시에 다른 관련 사항과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고 요 얘기는 뭐 비슷하게 주체 해석학에서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의 행복한 접근, 이 개념이 청춘 시대를 중시했던 전통적인 그리스 가치 역적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젊은 시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실천, 행동 양식과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고 갑시다.